제가 과거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할 때 당시 노무현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당에 갑자기 못 보던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당무회의나 이런 최고 의결 조직들은 거의 무력화되어 버리고,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의 운영이 나름 민주적이었다고 봤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도 당무위원이 되어서 의사개진을 하면서 당이나 대통령이 잘못 가는 방향까지도 가감없이 토론하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조직이 회의가 열리지 않아 버리고 전부 대선 후보한테 위임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가더니만 급기야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당의 완장을 차고 등장하고 사무실을 갖다가 쓰고, 그러면서 그들이 설치기 시작하고, 이제 당의 조직이나 한마디로 이 보직자들은 그들의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문화혁명시대의 홍위병도 아니고 당에서 운동권 건달들이 들어와서 당을 장악하는데 이것을 왜 다들 지켜보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가. 이러다가 제가 탈당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친문 세력이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노무현 캠프에서는 촛불정신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을 시키자.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것이 순수한 깨어있는 시민에 의한 국가 운영이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나왔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끝까지 깨어있어서 한마디로 잘못된 권력의 행태를 고치고 바로잡아야 그것이 올바른 시민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깨시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깨어있는 시민들은요, 도저히 국가 시스템이 정상으로 굴러가지 못해서 시위를 통해서 국민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촛불 행렬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 다수는 그런 의미에서 나와서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탄핵이 결정되면서 이제 일상으로 다수는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그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80년대, 70년대부터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테크니컬하게 되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학생운동을 마치고 사회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치운동을 하고, 그 사회운동과 노조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직능별로 이렇게 특화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 우월감과 도덕성일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저도 한동안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정말로 고통스럽지만은 가지는 자기 자부심, 즉 도덕적 우월감이 없다면 그 일은 하루라도 더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치고 한마디로 가정생활을 꾸려갈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사회운동을 할 때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저녁에 투잡도 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운동을 전업으로 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촛불 시위가 벌어지면 그 지도부, 즉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그 자신들 주장으로 1000만 명이 넘었다는 전국 집회의 성과를 마치 자신들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벌어졌고, 촛불 집회가 거대하게 연속되었고, 그 결과로 탄핵이 이루어졌고, 국회의원들이 겁을 먹어서 그 결과로 헌재가 탄핵을 선고했고, 그 결과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조기 선거가 이루어져서
문재인 정권이 창출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힘들이 모여서 된 부분을 그들은 자신들 지도부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전부 자신들의 농공 형상으로 가로채는 효과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해놓고 이제 그 결과로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덕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보고도 탄핵 찬성했다고 요즘도 그런 글들이 하루에 십수개가 올라옵니다. 그래, 니 탄핵 찬성해놓고 문재인 정권 들었으니 좋냐? 아무리 보수 정권이라도 잘못했으면 탄핵돼야 됩니다. 탄핵당한 만큼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탄핵당할 만한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들이 탄핵당한 일도 아닌 가벼운 걸 가지고 대통령을 날려버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체제가 허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이 체제를 정복해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탄핵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보수가 수백만 명 거리로 나와서 좀 이따가 잘못한 게 나오겠죠. 그럼 보수가 수백만 명 나가서 탄핵시키자 해서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저쪽은 그러는데 왜 이쪽은 못합니까? 그래서요, 탄핵을 가지고 그 결과론적으로 문재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든 진보든 국가 시스템에서 잘못되면 탄핵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정상적인 국가의 한마디로 제도적 시스템의 진행 절차지요. 다만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길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겁니다. 또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좀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은 태극기를 든 사람도 수없이 길거리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걔네는 무력화됐다는 것은 촛불을 든 사람들만큼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영향력이 부족했다는 걸 사실상 보여주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가 그럼 길거리에 떼거지로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국회에서 표결이 되어서 헌재가 또 찬성을 해서 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수많은 변호인들을 내세워서 법적으로 싸우고 더 나아가서 특검이나 검찰 특수본에 기소 단계에서 싸우고 또 본인이 직접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고 또 진짜로 억울하다면 이것은 길거리의 힘으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나도 참지 못하겠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일어나라 해서 싸웠어야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만 목격했을 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교조가 당선 빚을 갚으라고 지금 팩스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정부를 향해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정교조가 지금 법의 노조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철회해라 하고 정교조가 이번에 인수위를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기획자문위를 상대로 팩스를 전 조직을 통해서 보내고 여기에 정교조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즉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군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단체들이 우리가 기여한 만큼 내놔라고 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여당 관계자들은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은 고마운 거지만 그들 요구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답니다. 자, 정교조는 전 조직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 자신들이 있어서 모두가 침묵할 때 용기 있게 촛불혁명 조기 대선 새 정부 수립을 주장해서 가능했다. 그래서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압박을 넣기 위해서 전국의 조직들이 의견 광고를 싣고 1인 시위를 하고
교육청이나 광화문 등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압박을 하라고 이 명령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한마디로 이 단체들이 우리가 길거리에서 촛불로 이 정권을 만들었다. 고작 문재인 대통령 하나 만들자고 추운 겨울 광장에 모인 게 아니다. 민노총은 조계동에 있다가 체포돼간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참여연대는 비검찰, 즉 검찰개혁을 주장했으니까 비검찰 법무장관을 임명하라. 이랬고 또 어떤 단체들은 실명을 밝히며 인선을 그 사람은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27일 촛불행동 집회를 통해서 새 정부의 우선 과제를 압박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노총은 이 과거 가벌 오토텍이라는 해고 노동자 사건에서 사측 변호인을 맡았다라는 이유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임명 철회에 나서고 있고 각종 민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한 시민기자는 자기가 하룻밤 사이에 적폐가 되어버렸다라면서 하소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민주노총이나 이런 정교조 같은 단체들이 촛불을 우리가 했으니 당신들이 우리 민원 들어라 하고 압박하는 것처럼 지금 정권이 바뀐 뒤에 문바들이 이 전 인터넷을 몰고 다니면서 좀 못마땅한 일에 대해서는 초토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 내정자를 공격하니까 실시간으로 수많은 문자들이 날라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경오라고 부르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라고 부르는 또 미디어 오늘 같은 좌파 진보 진영의 매체들조차도 이 매체들도 너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신들이 좀 기여한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하니까 과거처럼 또 행세 좀 하려고 했는지 안 그러면 정당한 언론으로서 지적을 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데조차도 너네들 행사하려고 들지 말라고 기자들이 좀 글 잘못 썼다가 초토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숙 씨라고 오마이뉴스에서 썼다가 오마이뉴스의 해당 기자부터 회사가 아주 혼쭐이 났죠. 대통령 부인을 김정숙 씨라고 부르면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영부인이라고 부르다가 여사라고 불러야 된다는데 김정숙 씨라고 부르는 부분이 언론사가 그렇게 혼쭐이 날 만큼 잘못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못마땅할 때는 박근혜라고 합니다. 전 대통령이라고 안 붙일 때도 있습니다. 권위를 싫어하고 그런 권위를 없애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는 권위를 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마이뉴스에 이 글을 올린 기자는 한경오 대 문바 이래 가지고 기사를 하나 올렸더니만 거기 밑에 수많은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면서 아마 이 기사는 사실만 써라 이런 글부터 시작을 해서 같은 편이면서 아닌 척 호도한다라는 식의 댓글까지 시작해서 기레기 운운하면서 기자를 기레기 쓰레기에 비유해서 비판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있었고 일방적인 욕설 수준만 수두룩했고 사실관계를 벗어나고 한경호를 혐오하게 하는 가짜뉴스도 있었고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양성해내는 한경호에 대한 혐오를 정폭하는 뉴스도 있었고 이래서 순간적으로 초토화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사 여구 가득 찬 궤변을 길게도 싸질러 놨다. 이런 글도 있고 이랬다는데요. 자, 지금 진보 좌파 언론들조차도 지금 거리의 대중들, 즉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문파 대중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손을 드는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촛불을 들었다라는 부분하고 그 결과 정권이 무너지고
탄핵이 되어서 대선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하고의 이 부분에서 비공식적인 인과관계와 공식적인 인과관계를 구분해서 전련을 할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거리의 대중들의 힘이 국회의원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탄핵이 되게끔 했을 수도 있고, 현재 재판관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거리의 대중들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절차에 대한 분노를 가졌을 뿐이고, 또 국민의 한 20% 정도는 거기에 반대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의 대중들은 정교조나 민노총, 그리고 또 그들과 유사한 좌파 제야 단체들이 이끄는 지도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 성향을 가지고 나선 것은 아닙니다. 지도부가 있든 없든 이것은 좀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해서 나가게 됐고, 그들은 그런 장을 만드는데 일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와서 정권에게 수많은 자신들의 요구를 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그야말로 그리스식의 망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이 국민의 10%에 육박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가 지나친 연고주의로 노조부터 심지어 경찰, 군인들 조직까지도 연고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챙기면서 국가가 망해갔습니다. 지금 진보 좌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국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연고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원래 연고주의라는 것은 헬렌, 하이언 같은 그런 어떤 이 연고에 의한 패거리 정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과거 조선이 그랬죠. 그래서 양반들끼리 당파를 지어서 서로 사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아서 음서제도라고 해서 과거도 안 치고 한마디로 매간매직하고 이러는 것이 연고주의의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고주의들이 현대에 오면서 하긴 헬렌 지연보다도 한마디로 권력과 유착되는 재벌들, 노조들, 각종 이해단체들, 이념단체들이 한마디로 권력이 탄생하는데 유지되는데 도움을 주고 선거에 표를 던져주고, 그 대가로 이 많은 이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는 요구들을 하게 되고 국가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나라, 또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대표적인 부분이죠. 이 연구주의의 배단이 악순환되면서 국가가 붕괴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다시 저개발국으로 후퇴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한마디로 좌파 진보단체의 이런 연구 주장을 과감하게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고리 때문에 붕괴되기 시작할 거다. 저는 장담을 합니다.